제가 알기로 대표님이 그 어렵다던 네이버한테 네. 투자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셨죠? 저희가 이번 투자까지 네. 마무리를 하면은 한 2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부합니다. 빅아이디어 캠퍼스의 김종섭 학장입니다. 오늘은 동기부여 수업이 있는 날인데요. 게스트로 크리스틴 컴퍼니의 이민봉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크리스틴 컴퍼니의 이민봉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신발 산업을 첨단 기술과 함께 혁신해 나가는 스타트업으로서 크리스틴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대표님께서 신발 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사실 부모님께서 어린 시절에 신발 자재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매주 부모님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발 공장들 같이 방문하면서 이제 신발 산업에까지 좀 관심을 계속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창업을 하셨을 때 얼마의 비용으로 시작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이게 신발 사업이란 게 신발을 내 브랜드로 전개를 한다. 이제 브랜드 생산까지 직접 맡아서 진행할 때는 돈이 좀 꽤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이제 단순히 생각하는 신발을 사입해서 판매하는 방식, 도소매 방식은 조금 더 적게 들어가는 방식이거든요. 물건을 떼와서 파는 경우는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자본금 정도만 있으면 가능하고요. 예. 이제 저희는 이제 신발 브랜드를 아예 런칭을 해서 저희가 직접 제조를 하기 때문에 그 신발에 대한 금형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최소 한 억 단위는 필요하고요. 그래서 참 저도 이 부분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처음에.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도소매업으로 시작을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부모님 따라서 이제 공장들을 막 방문하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든 공장들이 다른 나라 신발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해외 브랜드 신발만 만들고 있길래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신발만 만들지? 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커가면서 그럼 우리나라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공장들을 좀 같이 성장해 나가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쭉 자라오다 보니까 이게 현실 사업에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신발 사업, 물론 안 그런 사업이었겠지만 굉장히 경쟁자가 많은 레드오션 사업이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타 브랜드와 다르게 크리스틴 컴퍼니가 뭐가 달라 이렇게 했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세요? 그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디자인적인 차별적인 요소가 있고요. 이제 고객이랑 소통하는 요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디자인적인 부분은 저희가 사용하는 컬러가 있습니다. 이제 골드와 실버. 그리고 신발에 저희는 액세서리를 접목하는 디자인 포인트가 있거든요. 수제 액세서리를 통해서 신발에서 좀 더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돋보일 수 있는 신발 하나에서도 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저희 디자인 차별성이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SNS를 통해서 고객들이랑 소통하면서 이런 디자인을 반영할 건데 어떻게 했냐? 좋다, 안 좋다. 그럼 여기에서 이런 부분을 더 발전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이제 그 실제로 제품을 출시하는 이제 이런 좀 차별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창업하면 누구나 투자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대표님께서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창업에서 투자를 받는다고 하는 거는 좀 막연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해서 받지? 대출이랑 투자랑 뭐가 다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은행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은행에 가면 분명히 돈이 있고 금융이 이게 관련돼 있으니까 여기서 투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투자는 또 다른 VC라는 벤처 캐피탈이라는 생태계가 따로 있었고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투자는 어떤 부분이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투자의 단계는 어떤 게 있는가, 우리한테 가장 지금 맞는 투자사들은 누구다 라는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해서 그 리스트업을 했죠. A씨라고 VC 앞 단계에 엑셀러레이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를 시드 투자 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만나야 되고요. 첫 단에서는 이제 A씨들을 막 만나려고 노력을 하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A씨들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IR 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IR 행사라는 게 있어서 네. 그런 행사마다 찾아가서 발표를 하기 위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예. 노력을 했었고요. 그럼 그 IR 자료를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IR 자료는 한 달 정도 제가 밤새서 만들었던 거고요. 예. 근데 이게 단계가 거듭될수록 네. 디테일해지거든요. 네. 이제 최근에는 거의 한 3달 정도? 네. 이제는 거의 일상처럼 만들고 있죠. 이게. 그럼 컨텐츠적인 면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IR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의 계획을 설명을 하고 우리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투자를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네. 부분이 좀 중점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표님이 그 어렵다던 그 네이버한테 네. 투자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셨죠? 저희가 이번 투자까지 네. 마무리를 하면은 한 2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차 투자액이 그때 5억 정도였어요? 5억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2차로 다시 20억을 투자를 유치하시는 네, 맞습니다. 아, 어떻게 하면 네이버한테 투자 받을 수 있어요? 네이버한테는 네. 처음 투자 받기는 정말 까다로운데 목표를 달성해 나갈수록 네이버는 좀 신뢰를 하고 그 다음 투자들을 계속 진행해주는 또 오. 장점은 있거든요. 네이버한테 투자 받으려면은 네이버에 좀 국한된 내용이긴 한데 네이버가 정기적으로 IR을 이제 받아서 요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정기적인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수시로 우리 회사는 이렇다라고 약간 네. 콜드메일이라고 하거든요. 네. 콜드메일을 보내서 거기에서도 네이버 팀에서 검토를 합니다. 콜드메일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선발이 되면 IR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죠. 그러면은 네이버한테 메일 많이 보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많이 보낼수록 많이 봅니다. 네, 그건 맞는 거고. 저희는 콜드메일도 보냈지만 정식 IR에 요청을 해서 처음 딱 선발되면서 기회를 얻어서 그때 발표를 했던 거죠. 네, 대표님. 그러면 네이버 같은 대기업들은 그 투자 과정도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투자를 처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IR 대회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아이템이 괜찮다. 우리가 투자에 대한 생각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정식으로 이제 1차 발표가 잡힙니다. 1차 발표에는 네이버 쪽에 팀장님급들이 나오십니다. 네. 팀장급 라인업에서 투자 발표를 먼저 합니다. 몇 분 정도 나오세요? 보통 한 3-4분 정도 나오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기를 통과하면 2차 발표가 잡히거든요. 발표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한 질문까지 다 합치면 2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네요. 예, 거의 한 1시간 정도 발표를 하고 1시간 정도 이제 디테일한 질문까지. 그리고 이거를 이제 통과하면 이제 전체 팀원들이 다 모이거든요. 여기에 관심 있는 전체 팀원들이 모여서 똑같이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시간은 비슷합니다. 한 2시간 정도인데 이제 대신 사람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질문의 양이 방대해지죠. 또 새로운 질문들이 쏟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질문에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결과가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정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이제 법률적인 검토가 들어오죠. 재무, 세무 검토, 그 다음에 법적인 이슈가 없는지 회사에 이런 법무 검토가 끝나면 이제 실제로 계약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투자의 장단점이 분명할 것 같거든요. 네. 서술을 좀 해주시면. 네. 사실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온전히 제 회사라고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주주로 들어와 있고 이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좀 자유롭지 못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지 않았을 때는 대신 회사가 성공했을 때 온전히 내 것이니까 회사가 버는 수익에 대해서도 대표님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신 이제 이게 뭐 유니콘 기업을 바라본다. 이렇게 해서 크게 성장해 나가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겠네요. 네, 한계가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대표님처럼 이런 신발 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 계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실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사례가 없을지. 제 주변에 좀 다양하게 투자를 받으신 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로봇으로 치킨을 만드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3D 뭐 이모션 이제 IT 기술을 통해서 이제 움직이는 뭐 패션의 가상 피팅을 해보는 쪽도 있고 대부분이 투자를 받아서 후회하진 않는다라는 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그런 네트워크를 넓혀 나갈 수 있고 투자사가 가진 여러 가지 채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점들이 있거든요. 투자를 받게 되면은 그 투자를 받은 사람들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크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월에 1회씩 다 모임을 네이버에서 주최해서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자연스럽게 좀 연결해 나갈 수 있고 네. 거기에서 또 어느 정도의 검증이 되신 분들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좀 사업을 같이 이어갈 때도 네. 빠르게 진행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투자를 받는다라고 한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그 금액만 받는다는 게 아니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더 많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투자는 감수해야 되겠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런 신발 산업 분야에 이제 창업을 앞두신 예비 창업자들을 네. 위해서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신발 산업은 사실은 저희 회사가 가장 어린 편에 속할 정도로 세대 교체가 아직 많이 안 되어 있는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 신발 산업을 생각하신다면은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는데 단점은 그만큼 누구보다 소통할 수 있는 창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직. 반대로 나이들이 많으시잖아요. 저희 이 제조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네. 저희가 뛰어다니는 거에 대해서 반대로 또 지지해 주시고 좀 뜨거운 정들이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시골이나 이런 데서 경험해봤던 정을 사실 이 산업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요? 대표님 오늘 사실은 이 컨텐츠를 네이버나 이런 대기업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싶은 창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분들한테 굉장히 좀 유익한 어떤 네. 컨텐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대표님은 내년에 저희와 좋은 작업도 앞두고 계시고 네. 네,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컨텐츠로 저희가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